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가방 컴퍼니의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0.35% 하락한 5,660원의 종가가 형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 정책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 4월달 대표적인 어떤 대선 공약으로 저출산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한번 크게 좀 급등을 했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후에는 이제 가격 조정과 현재는 좀 기간 조정 안에서 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향후 이 박스권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이제 계기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어떤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관심 종목 올려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오늘 이제 흥하해운이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수익 결산으로 좀 마감된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좀 두 종목 진행 중에 있는데 종목명은 좀 가려져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떤 종목인지 누구나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올려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을 하루에 하나 정도 간간히 올려드리는데 그동안에 보면 이제 수익 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반대로 손실 나서 마감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검색식 포착 종목이 다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 나는 종목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 6월 24일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올려드릴 때 공부방에 관심 종목 올려드릴 때는 이런 양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6월 24일에 올려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검색식 포착 종목이라고 해서 종목명, 기준가, 그리고 어디에 관련된 종목인지, 마지막으로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부분들도 같이 첨부해서 올려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종목을 올려드리는 거는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6월 24일에 42,90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17% 정도의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49,70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저희 기준가 42,900원 대비 49,700원까지 상승하면서 15.85%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6월 2일에는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을 기준가 2,695원에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그때 이제 6월 2일이죠. 6월 2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역시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매수 신호가 발생된 종목으로 올려드렸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기준가가 2,695원에 기준가로 올려드렸죠. 자, 이후에 이제 상승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3,59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러면서 저희 기준가 대비 33% 정도의 상승 파동을 그때 당시에 좀 만들어줬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양식으로 해서 간간히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지금 올려드린 종목들도 천천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종목은 수익이 됐던 손실이 됐던 좀 빠르게 확정되는 종목들 위주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저희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공부방 무료 입장 관련된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밑에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고 공부방 입장하기 이거 클릭하시면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아바방 컴퍼니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같이 좀 살펴보게 되면 현재는 뭐 좀 답보 상태에 좀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4월 달에 대선 공약주로서 저출산 관련 수혜주로서 뭐 크게 좀 상승을 했었고, 이후에는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속에서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하락 안정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정부 정책 수혜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이 정부 정책 수혜주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부 정책 수혜주 말고는 증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자사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무화하는 그런 이제 법안들을 정부가 추진한다라고 하니까 이 자사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죠. 또 뭐 최근에 이제 증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뭐 스테이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주들도 크게 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탈플라스틱 관련주들도 증시에서 상승 흐름들을 보였었죠. 이 100조 원 투자 이것도 역시나 관련주들이 또 크게 상승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증시에서는 반드시 좀 정부 정책 수혜주,
이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다소 이제 저출산이나 이런 이제 부분들, 저출산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표적인 좀 정부 정책 수혜주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다만 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에서는 뭐 그닥 관심이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 보니까 주가도 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향후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새 정부, 즉 이재명 정부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저고위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죠. 이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중앙행정위원회로 격상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고령화되고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5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채 되지 않는데 9년 만에 소폭 반등하기는 했지만 급격한 고령화하고 낮은 출산율을 동반하는 인구 문제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향후 5, 6년이 이 저출생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어서 정권 변화에 상관없이 인구 위기 대응은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조언이다. 즉 향후 5, 6년이면 딱 이재명 정부의 집권 기간이거든요. 이 안이 골든타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구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현재 이제 저출산 고령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문 어떤 위원회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문위원회 형태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위원회로 격상이 되게 되면 예산과 정책, 조정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문위일 때는 이런 예산 정책이나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 정책 조정 권한이 없는데, 이걸 행정위원회로 격상을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만큼 힘을 실어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뭐 인구 문제나 이런 부분들 정책에 힘을 좀 실어준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더 증시에서 저출산 관련주들이 한번 상승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국정위원회가 뭘 하고 있느냐?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출범했냐면 지금 6월 16일 날 출범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2달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8월 16일 또는 뭐 광복절 전후가 되겠죠. 이때 이제 국정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을 하고 향후에 발표를 할 텐데, 여기에서 이런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저고위를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거나 했을 때에는 다시 한 번 더 증시에서 어떤 저출산 관련주들이 한번 부각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향후 이제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 부분들 안에서 저고위가 과연 이제 격상을 해서, 그래서 예산권이라든지 정책 조정권, 정책 조정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면 증시에서도 한번 또다시 저출산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향후 5년에서 6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력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저출생 고령화 대응 사업에 100조 원을 투입한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한번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중앙정부가 88조 5천억 원, 그리고 지자체가 12조 2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총 100조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저출산 고령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고, 이런 요소로 인해서 지난번에 이제 아가방 컴퍼니도 한번 8% 정도 7월 4일 이날이죠. 한번 장중 8% 정도 상승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죠. 다만 이 상승으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실리지 못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래로는 기술적으로 보면 한 5,200원대의 지지선을 두고 있고, 위로는 한 6,200원대의 저항을 두고 있는
단기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8월 달 전후로 8월 한 중순 전후로 100대 국정과제나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될 텐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그러면서 이 박스권에서 어떤 지금 방향성이 없는 모습이죠. 위로 가면 6,200원에 막히고 아래로 오면 5,200원에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이런 이제 좀 답답한 흐름에 머물러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응축됐던 힘이 위든 아래든 발산이 될 겁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수렴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단기 이평선부터 해서 중장기 이평선까지 수렴되는 그런 이제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정도 수렴 이후에 다시금 위든 아래든 확산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6,200원 자리를 강하게 좀 돌파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 시에는 한 7,200원대까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승폭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될 거고, 중요한 건 이 저출산 관련 어떤 이제 정책 수혜주들도 테마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마 내에서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날 시세나 이런 부분들을 주도하는 그런 이제 종목들로 달라지고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에르코스라는 종목이 대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그래서 지난 이제 4월 달에 보면 이때 이제 저출산 관련된 공약 이슈들, 대선 공약 이슈가 부각될 때 가장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에르코스예요. 그리고 조정 이후의 반등, 최근에 예산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상승이 나올 때도 21%대 상승 이렇게 좀 나올 정도로 다소 좀 저출산 관련주 쪽에서는 에르코스가 좀 대장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가방 컴퍼니를 보되 에르코스나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좀 첨부해서 같이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에르코스가 좀 대장주로 간다면 아가방 컴퍼니는 좀 따라가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에르코스에 비해서 조금은 처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박스권 안에서 힘을 좀 모아가는 그런 이제 단계이고, 이 박스권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면 5,200원이 좀 지지 역할을 해줄 것이고, 위로 올라간다면 6,200원이 저항인데 이 구간을 한번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향후 8월달 국정과제 발표 전후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외국인 기관 어디가 좀 모아간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기관들 최근 10일 기준으로도 외국인 기관들 매도고요. 20일 기준으로도 외국인들 수량, 기관들 수량 딱히 모아간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연기금도 한 번씩 들어오기는 하는데 철저히 좀 단타성 매매입니다. 한번 짧게 들어왔다가 한번 올라가거나 하면은 팔고 나가는 이런 좀 단타성 매매이지, 뭔가 이 종목을 모아간다 이런 이제 느낌의 그 매수세는 아니기 때문에 큰 어떤 의미 부여를 할 거는 현재로서는 수급에서는 크게 보이지는 않고, 아무래도 지금 증시에서는 그래도 정책주들 중심으로는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이제 저출산 관련주 쪽으로 순환이 한번 왔었던 만큼 또다시 한 번 더 저출산 관련주들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6,200원을 좀 돌파를 해야 이 답답한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최근에 음봉이 3일 연속 출현되는 모습인데 거래 없이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고, 어떤 이 추세, 이 박스권 추세를 훼손하는 그런 이제 하락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큰 어떤 의미 부여나 이런 것들을 할 것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이제 5,200원까지는 열어두고 보시되 반등 시에는 6,200원 자리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6,200원을 돌파를 했을 때에는 7,200원, 7,300원 구간에서 또다시 좀 저항대나 이런 부분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가방 컴퍼니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면, 저희 영상 하단 보시면은 더보기란에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공부방 무료 입장 관련된 창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되는 공부방이기 때문에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밑에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고,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 파란색 글자 누르시면은 저희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